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식정보통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분석, 호재와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다는 말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떼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은행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주 전이었죠. 1월 19일 금융업계를 뒤흔드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이버가 제주은행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다. 네이버는 카카오와 최대 플랫폼 업체이긴 하나 오래전부터 금융 쪽을 건드려 왔기도 하고 심지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IPO까지 눈앞에 둔 상황인데 네이버는 뭐라도 돌파구가 필요했고 제주은행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제주은행 이 둘의 만남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얘기이긴 합니다. 그게 진짜 쉽게 될지 이슈 체크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주은행 기업 소개, 주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현 제주은행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제주은행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입니다. 여기 밑에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생명, 오렌지캐피탈 이러한 자회사들이 있고요. 제주은행 또한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1969년에 만들어졌고 여기 위에 제주은행 옛날 로고인데 한라산 모양이더라고요. 여튼 IMF 때 위기를 맞았고 2001년 신한은행에게 경영자문을 받다가 2002년 5월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2015년 BNK그룹의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 투뱅크 체제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같은 금융그룹 내에 있는 투뱅크 체제였습니다. 크기 차이가 나긴 하지만요. 제주은의 사업 비전 및 경영 방침이라고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신한금융그룹의 이런 강점으로 지역금융과 결합시킴으로 제주지역 고객님들께 수준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제주지역 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회사에서도 지역 내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고객 충성심이 우리의 강점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영업망이 부재하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은행은 서울과 부산에도 지점이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지점이 제주도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 내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제주 지역 내 은행 시장 점유율인데 2020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예수금 32%, 대출금 24%로 여전히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긴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이게 점점 줄어왔다는 게 괜히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마이데이터 산업의 본격 도입과 빅테크 기업들의 약진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변화가 참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주은행은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제주지니라는 어플을 만드는데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 관광 정보도 담겨 있고 소상공인들이 마케팅 비용을 적게 내면서도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름 인기가 좋다고 해요. 이 어플은 따로 은행과 관련된 것은 없는데 이제 여기에 제주은행 모바일 뱅킹 어플인 제이뱅크를 연동시켜서 디지털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주은행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는 주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주가가 올랐는데요. 아침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또 상한가를 가나 싶었는데 조금씩 떨어지더니 제가 이걸 만들고 있는 기준으로는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조정장에서는 작은 이슈들이 크게 부풀려져서 주가를 올리는데 제주은행, 네이버, 소스가 다시 이슈화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19일 네이버 제주은행 인수설이 나온 뒤로 잠시 내려가기만 할 뿐 이 이슈로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월 20일 날 바로 인수 얘기 나눈 적 없다 라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들어서 1월 6일에 최저점 3,220원 하던 주가가 이미 2배를 넘어서 7,000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재무상태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1176%이긴 하지만 은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다른 기업들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을 봐도 1300%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익계산서입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873억, 996억, 그리고 1058억, 1194억으로 꾸준히 순영업이익이 상승해왔습니다.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는데요. 2019년에는 순영업이익이 조금 줄었지만 여기 보시면 판관비 관리를 잘해서 영업이익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는 분기별 손익계산서인데요. 순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 4일 어제 제주은행이 공시한 건데요. 2020년 4분기와 2020년 전체 잠정 실적을 공시한 겁니다. 왼쪽을 보시면 20년 3분기에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20년 4분기에 더 안 좋아졌습니다. 20년 3분기에 50억 영업이익으로 요즘 상승세를 가고 있던 와중에 아주 크게 브레이크가 걸렸구나 했는데 그거보다 69% 감소해서 20년 4분기에는 15억 영업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도 54% 감소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20년 전체로 보면 19년에 비해 영업이익이 41% 감소,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7% 감소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부터 나와 있는 보고서를 보고 분석을 했는데 15년부터는 진짜 좋은 성장의 흐름세가 이어져 왔었습니다. 재무 상태도 좋고 손익도 좋았지만 2020년 들어서는 그게 조금 흔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9일 네이버 제주은행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다 당시까지만 보면 상황이 어느 정도 맞물려서 이해가 가는 인수 같아 보였습니다. 이게 왜 맞물려? 이해가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지만 나름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핀테크와 은행. 핀테크는 IT 기술로 전자금융업을 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사실 아주 방대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간편결제, 데이터 분석, 금융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간편결제입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쓱페이, 페이코, 스마일페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달라서 여수신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플을 통해 결제만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처럼 돈을 거기에 넣을 수는 있지만 예금의 느낌과는 다르고 그냥 돈을 저장해 둔다 이 정도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이기 때문에 예금, 적금 등을 할 수 있지만 네이버페이로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뱅크는 IPO를 준비하는 등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여기서 벌어지는 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히고 싶었을 겁니다. 네이버는 2019년 11월 본격적으로 네이버페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과 연계해서 네이버 통장을 출시한대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너네 CMA면서 예금 적금 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왜 통장이라고 말을 하냐, 이거 오해의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 라면서 마케팅 제한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공공인증 시범사업 탈락과
마이데이터 사업 또한 불투명해져 버립니다. 제주은행 입장에서는 꾸준히 성장을 해오긴 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신한저축은행보다 낮은 순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진 건 맞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너무 크며, 그리고 제주은행은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높고 이는 숙박음식, 레저스포츠, 부동산, 건설 등이 많다는 점에서 경기 민감도도 높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열심히 제주진이와 연결해서 성장 동력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한번 해보려니까 걸리는 거 되게 많네. 저기 제주은행 지금 상황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인수해버려서 우리가 해버리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제주은행을 인수한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일단 기사가 나온 1월 19일의 다음날 1월 20일에 제주은행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라고 공시를 띄웁니다. 네이버 입장이나 제주은행 입장에서 이제 얘기해보려는데 이슈화되니까 뭐 아니라고 하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려고 해도 걸리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금융 주력사는 은산분리의 법칙에 따라 지방은행의 지분 15%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현재 제주은행의 지분은 신한금융지주에서 75%를 가지고 있고 제주은행에서 5% 자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 계산으로 15%를 가져온다고 해도 신한금융그룹의 지분이 워낙 많기에 네이버가 완전하게 독립할 수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에 다른 방법으로 또 추진 중이다 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두 번째는 제주은행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환하면 최대 34%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5년간 공정거래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 만약 34%를 인수한다면 현재 신한금융지주가 75%니까 거기서 34%를 빼면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비벼서 독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작년에만 해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번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쉬운 게 하나가 없습니다. 제주은행 주가를 미친 듯이 올리고 있는 그 시작점, 그 기사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1월 19일에 작성된 것으로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를 시작으로 미래에셋이랑 연계해서 네이버 통장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려는데 네이버 통장도 마케팅 금지당해, 공공인증도 안 돼, 마이데이터 사업도 불투명해, 그래서 그냥 인수하려는 방향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이데이터가 뭔데? 하실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정말 다양한 금융 관련된 회사 거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정보를 봐야 했다면 그 정보들이 하나로 모이는 겁니다. 옆에 예시를 보시면 A카드의 회사의 카드 대금 언제 상환해야 한다. B은행 대출 이자 상환은 언제다. C증권 펀드 수익률은 얼마다. 너 항공권 예약했던데 D 여행자 보험 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정보가 다 모이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는 진짜 데이터 싸움이 중요해졌는데 각 금융권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을 수도 있고 전통적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전환이 진짜 중요한데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농협, 신한, 우리, 제일은행, 그리고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이런 모든 곳들이 다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아까 19일에 나왔던 기사에서는 네이버가 이 중요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제주은행을 인수하려고 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1월 27일에 나온 마이데이터 본 허가 28개사 목록입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네이버가 있네요. 네이버가 마이데이터 불투명하니까 제주은행 인수할 거다 라고 했는데 마이데이터 본 허가 기업에 네이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대주주인 중국 엔트그룹의 적격성 문제로 보류가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자산 조회 서비스가 중단되게 됩니다.
또한 소액 후불 결제업 사업권을 네이버는 획득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여기서도 떨어집니다. 1월 19일 첫 이슈가 됐던 당시에는 네이버 페이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을 인수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이 안 걸려서 네이버 페이의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 걸로 바뀌었죠. 네이버와 카카오,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거대 플랫폼 기업 둘입니다. 물론 시총에서는 아직 네이버가 앞서는 모습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켜서 뭘 찾으려고 할 때 네이버부터 켭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로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뱅크가 IPO를 한다면 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어서 제주은행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든 네이버가 은행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이래저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마이데이터와 후불 결제로 핀테크에서는 네이버 페이가 조금 앞서는 모양입니다. 확실치도 않고 오랫동안 그냥 한 소스로만 계속 주가를 상승시키는 제주은행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럴 거면 차라리 네이버에 투자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제주은행은 요즘 팍팍팍팍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 이슈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계속 오르는 게 말이나 돼? 아니 우리가 모르는 소스가 있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신라섬유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품절주는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품절주는 유통 주식수가 적어서 수급이 조금만 물려도 급상승합니다. 수가 적으니까 조그만 이슈 하나 던져주고 야 저거 봤지? 또 이렇게 올라가지? 쫄지? 탈래? 이러면서 급상승 해버립니다. 제주은행 유통 주식 수입니다. 18%입니다. 아까 신라섬유가 유통 주식 39%로 대표적인 품절주라 불리는데 제주은행은 18%입니다. 조그마한 소스 그냥 하나 던져주면 급상승하기가 진짜 쉽습니다. 하지만 급떡락도 아주 쉽습니다. 단타하기에는 좋겠죠. 하지만 조져지는 건 누구다? 우리다. 제주은행과 네이버 이 이슈가 진짜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는 아직 나온 게 제대로 된 게 없으니 조금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다음 주 주중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구독자 요청 기업 분석이자 제 첫 추천 기업 영상 올라갈 예정이니 주말에 심심하시면 그냥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